예, 날씨 고르지 못한데 기체 후 일양 만강 하셨나이까. 암위소 구구지지로소이다. 예, 저기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상미 이제 할 차례죠. 그래서 유인물을 대충 건강을 해서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상학이 오늘 종강 마지막으로 하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마쳤으면 싶기도 하고, 그래서 유인물은 거의 한번 읽어보면은 거의 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에 저희 상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다는 부분, 눈썹, 눈, 코, 입, 귀, 이것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구분하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서 말상서 중에서 그 부분만 직역, 해역을 좀 해놨고, 그리고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약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역한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대략 크게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가 13부위나 또는 유연부위나 거기에서 이 부분들을 다 짚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눈썹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유인물에 보면 청이세 평이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마의상세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의상세에서 눈썹은 청해야 된다. 그렇다면 눈썹이 막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눈썹의 상태가 가지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짙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꼬불꼬불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너무 벌어져서 각자 가는 방향이 다르지도 않고, 즉 가지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가늘어야 된다. 눈썹이 너무 억세게 이제 눈썹이 막 굵어가지고 막 푸득푸득한 그런 눈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눈썹이 잘 길들여서 부드러워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이활, 그러면서도 평평하면서도 또 눈썹이 좀 넓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우리가 뭐 만상만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에서도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전체를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둘로 나눠 볼 때 상대성, 즉 음적 음대 양이라는 개념으로 상하 좌우 뭐 표리, 그다음에 대소, 뭐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양자가 생기면은 분명 그 중간에 중간 형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과 땅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만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나면은 분명 죽는 건 맞는데, 삶이란 그 중간에 가장 전성기 형성되는 생의 중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볼 것이 아니고 둘이라는 개념으로 볼 줄 알고, 그 다음 셋이라는 개념으로 볼 줄 알면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셋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앞에서부터 초, 중, 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초중말을 시작을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초는 초연, 중은 중년, 말은 말년,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눈썹이 앞부분이 진하다. 당신 젊을 때 초연은 좋았다. 중간이 부분이 잘라졌다. 당신 중년에 실패했다. 말 끝이 살아났다. 그럼 당신 말년에는 편안하고 잘 지낸다. 이 뭐 그냥 초중말 이거 설정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사물을 그렇게 어렵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초중말, 그렇다면은 초중말에 해당되는 것은 초는 부모, 선배, 선조 뭐 이런 부분들이 내 앞서간 사람들이 될 테고, 그 다음 중간에는 형제 또는 친구, 동업자 뭐 이런 부분이 될 테고, 또 끝부분에는 내 후손, 자손 또는 아내, 식구 이런 내가 다스려야 될 부하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눈썹을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눈썹의 부분들을 보면은 앞부분은 미두, 머리 두자 쓰면은 눈썹 밑자 미두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눈썹의 몸통 전체 이걸 갖다가 몸신자 쓰면은 미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올라가다가 꺾어진 부분, 입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각이 있죠. 그래서 각이 있다고 치면은 눈썹의 각은 어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라인 부분이 눈썹의 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쓰면은 미각, 그 다음 눈썹이 튀어나온 골 부분은 미골, 그런가 하면은 눈썹의 끝부분은 미미, 이러한 이름을 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달면은 자, 미모는 어떤가? 눈썹 털은 어떻게 생겼는가? 볼 수 있고, 또 미두가 실한가, 허한가, 또는 영모가 있는가 볼 수 있고, 또는 미신이 중간에 잘라졌는가, 안 잘라졌는가, 아니면 가지런한가. 그런가 하면은 미각이 각을 이루는가, 반각을 이루는가, 아니면 유순한가. 그런가 하면은 미미, 눈썹 끝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이런 상태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 그림들을 대충 좀 나열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는데, 물론 뭐 이 그림이 그림 가지고 좀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눈썹 털이 부드러운가 또는 억센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털이 막 굵고 억센 사람은 눈썹이 가지런하지 않고 본사방 막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눈썹을 보면은 눈썹 털이 자, 처음에는 자, 이 난 방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앞이라고 보면은, 자, 이러면은 인당을 침범하는 눈썹 방향이 다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눈썹 털은 이렇게 눕는 방향이 있고,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밑에서 치받쳐서 위로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막 이렇게 난잡하게 산란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눕지를 않고, 만약에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본다고 치면은, 바로 내려다 봤을 때 눈썹이 뽀쩍뽀쩍 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게 눕지 않고 바로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눈썹의 이 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법칙이 상하라는 법칙, 좌우라는 법칙, 이런 법칙을 가지고 보면은 별로 이제 거의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모두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뭐겠습니까? 반항하다, 초연에 반항하다. 이건 선배, 조상, 선조니까 선조에 또는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심리가 있다, 또는 초연에 내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가는 길하고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색적인 그런 틀 밖의 길을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위에서 눈썹이 밑으로 빛처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에서 하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눈썹이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눈썹을 굉장히 거의 천시를 받는 눈썹으로 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는, 즉 때를 만나는 그런 길상 눈썹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런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누워서 이게 바로 깔려서 가지런하면 눈썹이 굉장히 단정합니다. 굉장히 유순하고 단정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 중에 한 요만큼은 이렇게 내려오고 요만큼은 또 치어 올라가는 그런 눈썹도 있습니다. 그 요렇게 올라가면은 중심이 딱 잡히겠죠. 그 요 능선이 딱 잡히는 겁니다. 미릉이라고 하는데 그 미릉이 딱 잡히면은 눈썹이 굉장히 단정하고 아름답고 그린 눈썹 같습니다. 그러면 흩어지질 않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더 많이 내려오고 요것이 한 7할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한 3할 정도 올라가면 눈썹이 아주 이쁘게 단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썹을 가장 이상적인 천지가 교합하는 눈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밑에서 쳐 올라오는 눈썹이 석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위로까지 눈썹난, 털난 이상으로 막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성질이 거칠고 흉폭하고 하늘에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반항한 즉 사람들하고 항상 불량해지고 흉폭하고 시비 싸움을 걸고 그런 눈썹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올라가면서 꼬불꼬불해지는 것. 물론 이 부분이 옆으로 나오면서도 꼬불꼬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해져 가지고 막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난미, 산란하다, 어지럽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시비와 분쟁이 따르고 형제간에 서로 불화가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털이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눈썹이 앞이 두꺼우냐 뒤가 두꺼우냐 아니면은 눈썹이 위로 올라갔느냐 밑으로 내려갔느냐 이러한 형태를 이제 참작해서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부분이 털이 많으냐 뒷부분이 털이 많으냐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썹의 형태가 털의 형태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사실은 너무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상하의 개념, 좌우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은 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번은 중간이 끊어졌죠. 이것은 이제 이 모양이 아니고 이것은 눈썹 털이 난 상태, 즉 중간이 끊어진 눈썹은 중년 파탄. 그 다음 말년북이라 그랬는데 이 말년은 요 미각이 생기고 즉 이 미각이 생기고 이 부분이 가지런하게 생겼을 때 이 뒷부분이 더 튼튼할 때 말년에 부기한다 했는데 이때의 말년 부기가 이 지점하고 이 끝 지점하고 가지런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 만약 이 끝 지점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끝 지점이 그 선을 잘 만들어서 가지런 해야 된다. 인간고해 이건 눈썹이 있는 둥 없는 둥 덤성덤성 나가지고 질서가 없는 것. 그다음 말년고생 이거는 끝이 형성을 못했습니다. 미각은 잘 형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썹 끝이 형성을 잘 못했으니까 끝이 형성을 잘 못하면은 말년에 고생하겠죠. 그 다음에 영모 이거는 이제 이 앞머리가 영모만 있고 뒷부분은 허지부지 없어진 눈썹입니다. 그 다음 성격 위약 요 눈썹은 원래 성격이 눈썹이 밑에서 위로 나면은 성격이 강강합니다.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면 성격이 유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썹 끝이 내려가면은 성격이 유약한 거고 눈썹 끝이 위로 올라가면은 성격이 강강한 것이고 그래서 상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이제 유약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런하게 옆으로 누워서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썹은 성격이 유약하다. 성폭 이거는 이제 눈썹이 막 억세 가지고 이렇게 막 질서 없이 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재우는 길한데 결과적으로 부모 형제 간에는 싸움이 생긴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눈썹이 앞부분만 억색에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 있는 둥 없는 둥 흐지부지한 눈썹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령랩 잘라지면 중령경제 파탄이 되고, 그 다음 앞에 부분이 영모가 좀 났어도 그 뒷부분이 가지런하게 잘생기면은 이거는 초연행 고생해도 자수성가겠죠. 그래서 초연고생 자수성가. 그 다음 팔자형은 이제 눈썹 밑으로 처진 것인데, 이 눈썹 밑으로 처진 것이 눈도 밑으로 처진 게 있고 눈썹만 밑으로 처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눈썹은 이렇게 왔는데 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내려가는데 눈도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래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자, 자식도 없고 고독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개혁적으로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대신 고독은 하다. 이건 더 심하겠죠. 이건 심하고, 이건 아주 심하고, 이건 말년에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거는 재물을 형성하고 좀 고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독선 부모 그 빈상했는데 이거 이제 중미 안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눈썹 무거울 중자를 쓰고, 그렇다면은 눈썹이 무겁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안목, 눈을 앞자 실을 엽줘야 된대. 눈목자, 눈을 누르는 것. 즉 눈썹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누르는데, 눈썹이 무거워서 눈을 누르는 것 중에 앞부분이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부분은 그렇게 안 누르는데 앞부분이 누르면은 결과적으로 눈썹하고 눈하고 이 부위가 빈약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살이에 의미를 잃는다, 뜻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썹이 짙으면 독선 또는 부모를 거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미, 눈썹이 이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끝이 올라가면은 모험심 있다 했고, 눈썹 끝이 눈을 덮을 만큼 내려오면은 그러면 선인이고 덕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썹은 일단 눈보다는 길어야 되고, 첫째. 그 다음 눈하고 눈썹하고 높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썹이 이마로 멀리 올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태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전태궁이 넓고 활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썹에 대해서 마이상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상서를 직역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마이상서 그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유임을 해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수정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사람들 글이 사실은 이 털이 일어나다 어디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마이상서 해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보면은 전부 그 해석들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연구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간상이 처음에 한두 시간은 공부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부위도 다 자꾸 좀 생소하고, 그 다음 처음에 한두 번 들으면은 다 기억을 할 것 같는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은 기억을 못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기억하면은 뭐 간상 대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한두 시간 들어보면 재미가 있어가지고 금방 다 익히고 다 외울 것 같는데,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뭐가 남았더라, 어디 그거 내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훨씬 새롭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눈 하겠습니다. 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눈은 이제 눈은 일단 커야 됩니다. 눈은 작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은 사람이 눈이 작으면은 만년에 그 이제 대성을 할 수 있고, 눈이 크면은 초연의 사회를 일찍 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보는 거니까 일단 눈이 크면은 좋은 것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보면 물질적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눈이 크고 또 길고, 눈을 일단 길어야 됩니다. 눈이 짧으면 안 돼. 눈이 짧은 것은 지구력이 없고, 눈이 길어야 지구력이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크고 또 길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뭡니까? 흑백이 분명해야 돼. 눈은 일단 흑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눈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노랗거나 이러면은 전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이 전기가 있으려면은 새까매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뭐 컴퓨터를 그리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대충 그렸는데, 눈이 제일 앞에는 용궁 해가지고, 요 용궁은 사람이 눈에 항상 눈물을 닦게 되죠. 그래서 눈물이 항상 눈을 보호해서 닦고 하는데, 닦으면 그 쓰레기, 찌꺼기 또는 눈물이 나면은 그 눈에 나오는 물들이 고이는 곳이 용궁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는 곳은 용궁. 그다음 원래 이 백자가 자전에 없는 백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서에서는 항상 이 백자를 씁니다. 눈목에다가 흰 백자를 쓰는데, 이게 우리 저기도 없고 자전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눈 흰청 백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붉은 핏줄은 접근, 그다음에 동자, 그다음에 정, 그다음에 상파, 하파 하는데, 이것은 눈시울에 들어가겠습니다. 즉, 이 앞에 보면 금자라고 있습니다. 금자하고 상파, 하파 이것이 거의 같은 거의 선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금자는 눈시울 그 자체를 말한다면은